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요즘 이런 인사 많이 나누실 겁니다. 명절 다 잘 보내셨어요? 가족들 잘 만나셨어요? 여기 같이 있는 우리들도 보니까 안색들이 참 좋으신 게 명절 잘 보내신 것 같고 또 오늘 보니까 반갑네요. 아니 뭐 그냥 저한테 직접 이렇게 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뭘 이렇게 빙 둘러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죠? 아니 원래 또 이 추석 때 달 보면서 이렇게 소원 빌지 않습니까? 네. 저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원희 씨를 위해서 오래오래 건강하시라고 제가 아주 그냥 열심히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그냥 열심히 빌었습니다, 제가. 네. 아이 빌어준 건 고마운데 네. 그 돈 냄새 좀 많이 맡게도 해달라고 빌어주지 왜 그거 쏙 뺐대? 네. 뭐 다들 더 유쾌해지신 게 명절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문제는 이 다시 시작된 일상에 적응을 하느라 이번 주가 조금은 고단하다는 사실이죠. 네, 맞아요. 일상으로의 컴백. 왠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시간인데 휴일은 참 짧게 느껴지고요. 평일은 길게 느껴지잖아요. 더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7번 국도 함께 하시면서 안마의자에 앉은 것처럼 편안하게 휴식을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국도 지금 출발합니다. 풍성한 한가위가 지났습니다. 왠지 그 추석 기간 동안 정말 신나게 놀았을 것 같은 기환 씨. 네. 예, 좀 뭐 바쁘게 좀 어디 갔다 왔나요? 아니 뭐 갔다 오기도 갔다 왔는데 저는 사실 약간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네, 다른 분들이 그 추석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게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기저기 부지런히 좀 다녀봤거든요. 특히 이번에 그 속초에서 이 추석을 아주 그냥 즐겁게 보내자 그래가지고 그 다양한 이벤트들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쁜 송편도 빚고 또 다양한 재미있는 놀이도 즐겼다는 그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미안아, 곧 추석인데 언제 집에 올 거니? 아유 저기 그 이번에 그 추석 때 맞춰서 내려가려고 얘네들 다 해놨지. 그래? 근데 올해도 혼자 오는 거야? 여자친구 없어? 아유 저기 뭐 때 되면 저기 알아서 가겠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어. 그 엄마. 옆집 종혁이는 곧 결혼한다더라. 종혁이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너 언제 결혼할 거야? 아우 이제 내가 알아서 간다니까 또 맨날 그 소리야 그냥. 잔소리가 아니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아무튼 나머지는 너 집에 오면 마저 얘기하자. 엄마 끊는다. 아우 진짜 이 명절만 되면 시작되는 이 잔소리 파티. 아니 어떻게 올 추석은 좀 재밌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아우 진짜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빠지겠네. 아 모발. 아우 야. 떨리기도 하고 고생할 거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기도 하고 음식 장만을 많이 하는 거 그거 좀 부담스럽고요. 빨리 집에 좀 이제 가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쉬어온 분들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좀 가족하고 더 모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있다 가라. 여보 고생했어 고마워. 요 정도만 들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찾아온 곳은 속초. 많은 사람들이 모여 거리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전통놀이도 즐기고 명절 분위기 물씬.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 오 재밌어 보이는데? 이 추석을 앞두고 말이죠. 속초 시내 한복판에서 제가 봤을 땐 속초 시민들 다 나오신 것 같아. 뭐가 재밌어 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명절 캠페인 하고 있어요. 명절 캠페인. 네. 어떻게 저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그럼. 네. 뭐 여기다. 여기 성함 적어주시고. 예. 제가 말이죠. 이 소시 쪽에 보니까 지금 딱지치기랑 투호 던지기 이거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고수입니다. 아, 별명이 김딱지. 예. 왜? 예? 먼저 뽑기부터 해볼까요? 제가 요즘에 운이 좀 좋아요. 갑니다. 아, 됐다. 44번. 네네, 됐다. 네네네. 자, 44번. 네. 오, 당첨? 세계 과자. 네. 전세계 과자. 아 예. 이거 어디서 가셨어요?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사오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 모서리를 공략해야 돼. 이게 그래야 잘 넘어가. 자, 보세요. 보여드립니다.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큰 소리치며 도전했는데 실패. 그렇다면 두 번째 도전은 네. 에이, 또 실패. 진짜 너무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덕분에 잘
재밌게 한번 즐겨봤는데 근데 일단 이게 무슨 행사인지 그것도 모르고 제가 했어요. 정확히 무슨 행사인가요? 아, 이거는 속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매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다 함께 즐겁게 추석을 보내자는 캠페인입니다. 지금 보니까 얼핏 봐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죠. 먼저 이제 그 다문화 주부들과 함께하는 이제 명절 증후군, 그러니까 명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거를 이제 없애자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 네. 또 우리 간단하게 전통 문화를 전통 놀이를 조금만 변형시키면 가족이 즐겁게 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 음식 만들기 체험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훈훈함이야말로 우리 명절이 가진 미덕이죠.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재미있었어요. 네, 보통 그 한국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오늘 많이 그 이야기도 하고 네. 너무 재미있게 할 수 그렇군요. 있었어요. 네. 일본에서도 명절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네, 일본의 명절 분위기와 한국의 이 명절 뭐가 좀 다른 것 같으세요? 아, 일본에서도 명절이 있지만 그 한국처럼 사람이 가족들이 친족들이 다 모이고 그 같이 밥 먹거나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좀 지금 없어졌어요. 네,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져서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네. 그런 명절을 지내는 거 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네. 네, 팀장님. 이 명절은 말이죠. 뭐니 해도 좀 즐거워야 돼. 근데 즐겁지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대체? 일단 명절에 남자들 위주로 가정이 다 모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자들은 친정에 먼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종합하면 이제 5글자로 명절 증후군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명절 증후군 증상이 뭐가 있죠? 일단 스트레스가 심하고요. 화가 많이 나고요. 아우, 열받아. 네. 머리도 아프고. 머리 아파. 네. 네, 우라통이 터지고. 답답하죠, 막. 네네. 없으세요, 팀장님은? 저도 그래요. 누구나 한 번쯤 명절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명절 증후군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날 거리 곳곳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작은 선물까지 증정했는데요.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잘 전달이 됐겠죠. 자, 지금 현재 시간이 7시입니다. 이곳은 속초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인데요. 벌써부터 이 소리 들리시죠? 추석을 앞두고 또 다른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제가 그 현장에도 빠지면 되겠습니까? 들어가 보시죠.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각. 하지만 강의실은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떠들썩한 분위기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색색깔 반죽을 조물조물. 대체 뭐라는 걸까요? 어머나 세상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송편 만들고 있어요. 송편? 네. 속초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 송편을 빚는 시간. 단호박과 딸기, 흑미 등 5가지 쌀가루로 고운 오색 송편을 만들어 보는데요. 추석 음식인 송편을 통해 우리 명절 문화를 배우고 각국의 다양한 명절 문화도 나눠봅니다. 캄보디아의 추석과 우리 한국의 추석, 이게 뭐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점은 좀 음식? 음식. 특히는 떡. 우리는 바나나 나무 잎으로 싸서 돼지 떡 뭐나 이렇게 찹쌀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아주 길쭉하고 먹어서 그런데 근데 여기는 송편에 하니까 좀 신기하죠? 아, 신기하다. 네. 송편 만들어 보신 적 예전에도 있으세요? 네, 옛날에 추석 때 시어머니랑 같이 만들어 봤어요. 아니, 어머님이 뭘 하셨어요? 이 만든 거 보더니 애미야 뭐라고 안 하시던가요? 아니요, 너무 예쁘게 만들었다고. 네. 어머니 아주 이뻐하실 것 같아. 중국에도 추석이 있잖아요. 있어요. 한국 추석이랑 뭐가 다르죠? 틀려요. 중국 월병, 아, 월병.月饼, 한국도. 한국은 떡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추석 속담이 있죠. 추석처럼 언제나 풍성하고 따뜻한 나날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인데요. 명절이라면 각종 스트레스부터 받게 되는 요즘.
즐거움의 상징이었던 옛 추석의 의미가 되살아났으면 좋겠네요. 이 명절을 이웃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참 훈훈합니다. 그나저나 우리 기환 씨도 네. 잔소리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장가 언제 가니, 너 지금 하고 있는 방송생활 괜찮니, 뭐 이런 잔소리 참 힘들었는데, 저는 또 이번에 그 시민들과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거, 추석 때 가장 듣고 싶은 말, 수고 많았어, 고마워요. 딱 요거였습니다. 네, 맞아요. 언제 들어도 힘이 나는 말인데요. 명절을 쇠느라 고생했던 우리 가족들에게 해주면 네. 서운했던 마음도 사르르 녹을 것 같습니다. 요주 씨, 네. 제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수고 많았어요. 괜찮아요? 저요? 많이 저한테요, 아프죠? 지금? 네네. 자, 시청자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어요. 고마워요. 지금 가족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씩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말이에요. 조금 전부터 우리 원희 씨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누가 그랬어요? 제가 떼찌해 줄게요.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야. 죄송합니다. 네, 사실 그건 아니고 뭐 추석 때 듣고 싶은 얘기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댁에서요? 아니요. 처음 보는 여자분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분이. 네. 자, 귀향, 뭐 제사, 가족, 명절 이 얘기 들으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얘기 듣고 가슴 속이 답답하고 우울해지고 뭐 두통이 오고 뭔가 화병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당신은 바로 며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바로 명절 증후군 때문인데요. 자, 명절 증후군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지 자칭 타칭 주부 대표라는 분 만나서 제가 긴 시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도 화면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함께 보실까요? 대한민국의 큰 명절이죠. 추석이 막 지났습니다. 추석이 되면은 아이들은 또 학교 안 가서 좋고요. 또 직장인들은 회사 안 가고 또 쉬어서 좋고 부모님들은 자식들도 보고 손자 손녀도 봐서 참 좋습니다. 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은 바로 주부들. 네, 제가 남자라서 그 느낌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 세상 살다 보면 막 그 정도 다 힘들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닌가요?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명절과 관련된 얘기 주부 한 분을 대표로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시오야. 난 뭐 강릉서 시집 와서 한 28년 정도 된 주부 신명숙이래요. 그 명절 되면 아무래도 그 주부들은 예. 그 명절 지나서 그렇지만 되기 전에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벌써 증상이 오잖아요. 오지요. 그만큼 그 정말 힘든 연례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명절 아닙니까? 야. 근데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팔이 뚝 부러졌다 그러면은 이거 뭐 기부스에서 고치면 되잖아요. 아, 무통이세요? 통증을 못 느끼세요? 예를 들어서 좀 기다려봐요. 네. 근데 여 가시가 하나 백히면 어떻소? 별거 아닌 게 계속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명절 전 마음이래요. 계속 어딘가 모르게 찝찝하고 어떤 부담감이 뭔 짐보따리 하나 머리에 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죠. 이해가 돼요? 아니요, 잘 안 돼요. 예, 그렇게 힘이 든가요? 사실 큰 명절이 오면 일단 장을 봐야지. 또 이거를 그래도 사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식구가 많을 때는 집에서 전도 부채이 되고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제사상을 마련하려면. 또 우리는 또 식구가 많아요. 그러니 대충 어림 잡아도 우리는 한 10가지 이상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장 봐서 다듬어서 그거를 또 저 이왕 또 차례상 차리는 거 정성스럽게 좀 이렇게 듬뿍듬뿍 이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식구들이 모처럼 농가 먹어야 되니 또 끝나고 나면 그 싸서 또 보내야지. 그러다 보니 양이 요리 한 접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늘 부담이 되지. 아니, 그럼 명절 때 시댁에만 계세요? 아니면 친정은 안 가세요? 아유, 어쩌면요. 명절 때 우리 주부들 마음이 똑같을 거래요. 이렇게 50이 벌써 꺾어진 나도요. 명절 되면 얼른 끝내고 우리 친정 가고 싶은데 요새 20대 세댁들, 30대 세댁, 40대 세댁은 오죽하겠소.
그런데 대부분 어머니들은 시어머니들은요 얼른 끝나고 보내야지. 아유 이거를 좀 먹고 가라 야야. 그래도 점심은 또 먹고 가야지. 아이 그 텃밭에 있는 거 무로 몇 개 뽑아 갖고 가라. 이래다 보면 저녁이라니요. 우리 집은 언제 가오? 그런가 하면요 신우라 하면 뭔지 알지요? 네. 우리 어머니 딸들 네. 신우들은 벌써 일찌감치 오면 아이고 야야 우리 딸이 왔나 아이고 야야 이래 반가워함이 나도 우리 집 가면 딸인데 왜 나는 무 뽑아서 자꾸 가라 그리고 왜 자꾸 밥은 먹고 가라 하나고요.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시누이들의 시댁은 콩가루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게 예의가 있으니 빨리 보내줬지. 그러니까 눈치가 있으니. 모든 시댁이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다른 시누이들도 어디 가서는 며느리였는데 빨리 털고 친정 온 건데 그렇지. 선생님네 시어머니만 유독 그러신 거네. 유독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고 지금 대표라니까요. 내가 아니 그럼 배 나와 지금 그러니까 있는 거라니. 대부분이 그러면 시누이들도 못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시누이를 만날 일이 없지 며느리랑 시누이가. 그렇지 원래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해봤잖아요. 이 왜 이럴까? 네. 이게 어머니 탓이 아니래요. 시어머니 탓이 아니야. 그러면요. 남편 탓이래요. 그게요. 남편이 중재를 우태해 지혜롭게 하냐 요게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지혜롭게 미리 시어머니께 시아버지께 이것저것 잘하고 엄마 이 사람도 집에 가야 되니 우리 얼른 가야 돼. 이래 한마디 다 하면 끝이래요. 그런데 당신들은 엄마랑 같이 있으니 좋지. 그러니 어머니가 진짜... 밥을 먹고 가라 그러면 밥은 먹고 가고 뭐 싸서 고기라도 있는 것도 싸가지고 간다 그러면 야 저것도 가져가자. 눈치 없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문제지. 사실은요 오기 전에 그래도 우리 젊은 동네 아주머니들 다 며느리지 또 좀 만나봤고 또 나이 드신 사실 어머니들도 내 좀 만나봤어요. 그래도 내가 혼자 가서 지그리는데 막 내 얘기만 지그릴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냐고 물어봤더니 요새 시어머니들은요 네네네. 며느리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이래 명절이 끝나고 나면 아유 세상 수고했다 이름이 따로 용돈을 준답니다. 아. 스트레스가 없대요 서로. 아, 그러니까 그거 괜찮은 방법이네요. 야. 시부모님이 며느리들한테 이걸 조금씩 나눠주면 그러니까요. 기여도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나눠주면은 내년에 좀 더 잘해서 일찍 오지. 5만 원 더 받아야지 뭐 이런 5만 원 거. 그러니까 뭐 서로 10만 원더 봉투 받아야지. 가격을 모르니 그건 모르겠지만 네, 네. 하여튼 그 좋은 생각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보면은 야. 이제 명절이 이제 전후 어쨌든 명절 중심으로 해서 막 되게 그 많이 팔린대요. 네, 주부들이 맞아요. 이게 맞아요. 물론 이제 남편이 사주는 걸 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나 스스로한테 상을 줘야 돼 하면서 보상 네, 심리 그 때문에 맞아요. 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약간 해소가 되나요? 아니 되지요 뭐 왜냐면요 그래도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그래도 명절은 주부들은 사실 스트레스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 예, 예. 이 세상에서 주부들이 바라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알아? 이혼이요? 아니래요. 그러면요? 세사 아니, 이혼하면 안 가도 되잖아요. 명절 때 집에서 TV 아유 보면.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사실 이 세상 주부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 남편이요. 네. 여보 고마워. 당신 참 수고 많았어. 그래 난 있잖아 가만히 생각해보니 난 장가를 참 잘 온 같아. 참 고마워. 그리고 이거 몇 푼 안 되지만 당신 사고 싶은 거 하나 사. 그게 이러면 핵심이네. 끝이에요. 그러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네. 이게 만약에 이거 안 주고 난 정말 결혼 잘한 것 같아. 너무 고생했어 하고 싹 돌아서 봐요. 야 뭐 주구나 좀 얘기해. 맨날 아니지. 말만 저러고. 말이라도 안 한 거보단 낫고요. 근데 말만 그리고- 하면 말만 한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이거 안 주면 또. 에이. 시댁이 왜 싫으시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주라고요. 사모님한테도 네, 그렇고 네. 또 방송 보는 우리 남편들도요. 네, 네. 여자들은 딴 거를 안 바래요. 좀 그래. 줘요. 그래 집에 차 앞딱지 붙고 뭐 난리 나고 아유, 세간살이 다 조금만 둘러가는데 달라고. 이거 줘야 되겠다. 뭐 대출 받고 사채 써가지고 줘야 되겠네. 그렇죠? 네, 좋은 생각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길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적당한 마음과 또 적당한 돈, 뭐 친절, 뭐 이러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우 지치네요, 저도. 자, 여기서 다음 명절 때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부님들이 또 보통 지혜로우신 게 아니거든요. 힘든 일 있어도 가족이 편하면 괜찮다 참고 나 혼자 힘들어도 다들 편하다 생각하면 참고 이러면서 명절을 지냅니다. 오늘 무리한 인터뷰를 보면서 왠지 여성분들의 속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저는 좀 통쾌했어요.
네, 저도 그랬는데요. 남자들은 왜 이렇게 여자 마음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 비웃으세요? 아니요. 원래 웃는 상이라서요. 예. 아, 그래요? 네네네. 아니,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거 하나면은 다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원희 씨? 제 이름이 원희로 바뀌었어요? 개명했나요 혹시? 기원 아닌가요? 기원? 민원희로 가시죠. 민원희. 아무튼 효주 씨 같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도 인터뷰를 끝내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참 많이 못했다. 고마워, 수고했어라는 말과 함께 뭐 작은 선물이나 아니면 좀 용돈을 이렇게 딱 주면은 이게 좀 많이 싹 풀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들었으니까 한 번은 좀 노력을 해봐야겠죠, 저도. 그러니까 지금 사모님한테 이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남의 사모한테 노력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저 지난번에 에디슨 얘기했다가 그 독후감 쓴 거 아시잖아요. 제작진들이 요거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아마 물고 늘어질 겁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대표해서 다음 설 때 우리 원희 씨의 집을 한번 제가 직접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제작진들. 네. 남의 가정을 파탄내려고 오나? 네, 추석에는요, 송편빚기나 차례 지내기, 뭐 씨름이나 강강술래 등 여러 가지 풍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뭐 건강과 풍요를 의미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죠. 오늘 시청자 세상도 이 소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추석을 앞둔 시장 풍경을 담은 영상이 도착했는데요. 상인분들의 추석 소원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죠. 뭐는 추석에서 잠잤어. 손님들 적고 이랬지. 먹고 뭐 아무 손님들 다 갔으니까 조용하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 아들, 딸, 손지들 다 오고 뭐 다 모여갖고 맛있는 거 해먹고 잘 지냈지. 다른 거 제일 즐거운 게 손지들하고 놀을 때가 제일 즐겁지. 잘 봤지. 소원이 몸 건강이 제일 소원이지. 몸 건강하고 장사 잘 되고. 개인적인 소원은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손님 많게 해달라고. 꼭 장사 잘 되게 하고 건강하고. 아들, 딸, 손지, 손녀, 그저 뭐 가는 일이 뭐 그저 잘 되라고 빌었지요. 강릉 시민들요, 여기 와서요 많이 좀 사가지고 가고 김진월이 한테. 네, 이 시장 상인분들이 추석 소원을 얘기하시는 걸 제가 좀 유심히 들었거든요. 알았어요. 어쩐지 이번 그 보름달이 평소보다 한 2.7배 크더라고요. 왜냐면 이 보름달이 그 소원들 싹 다 접수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두 다 이루어질 겁니다. 네. 2.7배라는 건 어디 뭐 학회지에 나온 거예요? 네, 제가 논문을 좀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나날이 사기꾼이 돼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2019년 넉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금방 가을 오고 가고 또 겨울이 올 텐데 자 상인분들이 바라는 소원들 다 이루어져가지고 좀 행복하고 따뜻하게 연말을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프로그램 초창기에 7번 국도 길에 대한 주제로 무리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부산에서 고성까지지만 7번 국도 더 길었죠. 네, 7번 국도의 끝은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면으로 이어지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길은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아시안 하이웨이는 사실 러시아와 중국을 거쳐서 유럽까지 연결되니까 사실상 이 7번 국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이거든요. 자, 원희 씨 그리고 손 좀 한번 줘보세요. 자꾸 남자한테 왜 이래, 남자끼리. 저는 이 길을 우리 원희 환희 특집으로 해가지고 같이 걸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네.
죽어요. 그 길을 걷다가. 네, 두 분보다 먼저 그 길을 다녀오신 분이 있다고 해요. 오. 러시아 연해주에서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오신 분이신데요. 강릉 원주대 김영식 교수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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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그 러시아 연해주에서 또 의미 있는 여정을 하고 오셨다고 저 알고 있는데 네. 자, 세계로 뻗어나가는 7번 국도 먼저 화면을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광대한 자연이 화려하게 펼쳐지는 연해주. 무심히 눈을 들어 어리든 바라보아도 아름다운 곳. 그 풍광 속으로 한 발 더 다가서서 가슴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아픈 역사가 곳곳에 버려진 무덤처럼 묻혀 있다. 연해주는 우리에게 그런 곳이었다. 우리에게 연해주는 어떤 곳인가? 굶주림을 피해 두만강을 건너 맨손으로 땅을 일군 곳. 18만 명의 고려인들이 북한 속에 맨몸으로 쫓겨나 강제 이주 수송열차를 탔던 곳. 일제에 맞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피를 뿌리며 싸운 곳. 이제 남과 북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희망의 땅이다. 러시아의 대표적 항일 투쟁지 크라스키노로 가는 길. 하산스키군에 속한 이곳은 러일 전쟁 때 일본군과 싸우다 순직한 크라스킨 중위의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닿을 듯 말 듯 보이는 두만강. 그리고 그 건너 산자락 끝 연추아리 마을. 이곳에서 시작했다. 맨손으로 터전을 가꾸었던 것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거사를 시작한 것도 바로 이곳이었다. 하바롭스크에서 북쪽으로 70km 떨어진 바트스코이의 마을. 한중 러시아인이 섞여 있었던 88여단이 주둔했던 곳이다. 옛날 부대가 있었던 그 유적지라는 거 아니요? 기념탑 바로 옆에 당시 88부대의 흔적이 남아있다. 만주의 동북 항일연합군은 일본군의 거센 토벌 공세에 밀려 이곳까지 건너왔고, 당시 정규군과 별도로 국제 88여단을 편성한 것이다. 중국인이 여단장을 맡은 88여단 항일부대에 고려인도 여자들까지 무려 60여 명이나 부대원으로 있었다고 하니 우리 민족의 항일운동 역사 현장이기도 하다. 연해주는 우리 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단단한 고리로 연결된 땅이다. 우스리스크 지역 고려인들의 문화 중심지로 러시아 한인 14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09년에 개관한 고려인 문화센터. 고려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온 이들의 삶이 전시된 역사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 합방이 통과되고 돌아갈 조국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며 연해주 고려인들의 충격과 분노는 또 얼마나 컸을까. 하바롭스크는 블라디보스토크와 함께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살던 곳이다. 또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의 핵심 근거지로 그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하바롭스크 향토 박물관. 이곳은 극동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으로 1894년에 세워졌다. 하바롭스크를 해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볼로차예프카 전투 등 혁명군의 활약상이 전시돼 있다. 놀랍게도 그 당시 백군과 맞서 싸웠던 고려인 볼셰비키의 유물이 이곳 박물관 수장고에 귀하게 보관돼 있었다.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됐던 그 시절의 우리 이야기. 우리 스스로 봉인해 두었던
독립운동사의 빈칸. 봉인을 풀고 나온 것은 깃발이었다. 바로 한인사회당 창당 깃발. 조국의 독립을 위한 출발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역사 밖으로 내쳐졌다. 남한에서는 이념 문제로, 북에서는 정통성 문제로 묻어버렸다. 항일운동사 사상 가장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유물이 최초로 공개되는 순간이다. 연해주 곳곳에서 140년 뿌리 내리며 살아온 고려인들의 삶을 만났다. 북한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견디게 한 것은 희망이었다. 이제 우리도 희망을 갖고 이곳에서 새로운 기적을 이뤄낼 것이다. 남한, 북한, 이념을 떠나 북방을 호령했던 발해의 후손 한 핏줄인 우리는 이곳 연해주에서 평화, 그리고 통일된 내일을 꿈꿔본다. 칠번 국도를 따라 출발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 그 길 위에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교수님 그 직접 갔다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내용이 무겁긴 한데 이제 가서 이제 많은 것들을 느낀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었기에 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7번 국도가 동해안으로 이제 뻗어져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길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노선은 이제 한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끝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처음 시작되는 지점에 가면은 우리의 이제 선조들이 이 땅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벌었던 그런 장소들이 아직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 하발로브스크 향토박물관이 나왔어요. 거기 수장고에서 아주 중요한 유물이 발견이 됐는데 그렇죠. 한인사회당 창당 깃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나요, 교수님? 이제 사실 거기 보면 이제 김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본래 이제 7살 때 이제 한국 함경 남도에 살다가 아버지하고 이제 러시아를 갔고 그리고 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생활을 하던 분이었어요. 이제 하바롭스크를 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한인들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인 거죠. 안타깝게도 이제 33살에 짧은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여간 그 행적들은 그래도 이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한 그런 행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들고 있었던 대장기 같은 거죠. 그 깃발이 남아 있었는데 사실 방송에서 처음 확인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 알렉산드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일본 군인들하고 결국은 이제 백군이라 그러죠. 이제 러시아 제정의 군인들에 잡혀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김 알렉산드라 선생님께서 이제 항일 투쟁을 벌이다가 일본군에 체포가 돼서 처형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처형이 됐던 장소가 아무르강, 그곳에 또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고요. 이제 그게 그 장소가 이제 저희들이 갔을 때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제 하바롭스크에 있는 곳인데 그 앞에 이제 아무르강이 이제 크게 흐릅니다. 아무르강. 중국은 이제 그걸 이제 흑룡강이라고 부르는데 강 이름을, 러시아는 이제 아무르강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큰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가에 이제 이렇게 언덕이 하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거기까지 이제 이게 백군하고 일본 군들이 이제 몰아붙입니다. 이제 독립운동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덕 위에 섰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거기서 이제 총으로 결국은 이제 사살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무르강으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뭐 한일 관계도 그렇고 시국이고 관련 영화나 뭐 이런 것도 관심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처음 들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저도 뭐 기환 씨와 함께 부끄러워지는 한 사람인데요. 자, 러시아는 치열한 그 독립운동 역사의 시작이자 아시안 하이웨이의 허리입니다. 우리의 과거뿐 아니라 또 현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추석도 그렇고요. 연휴가 지난 후에 오는 이 피로와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네, 잠을 푹 자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달콤한 것을 먹는 것도 기분을 좋아지게 합니다. 또 반대로요, 매운 걸 먹을 때도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운동입니다. 제가 또 이제 특히 축구를 좋아하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아르헨티나에 리오넬 메시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리오넬 메기환이 있습니다. 메기환. 맥이요? 네, 맥이 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자, 어쨌든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을 쫙 이게 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도 그냥 한 방에 같이 날아가거든요. 어떠세요, 원희 씨? 저도 운동에는 한 표 맞습니다. 네. 그런데 땀 흘리고 나면 땀 냄새가 나던데 아무튼 운동에 한 표고 네. 또 그 가벼운 산책도 참 좋잖아요. 그렇죠. 네, 자연 속에서 머리도 식히고 또 힐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명소를 하나 알고 있는데 함께 떠나보실까요? 동트는 동해. 바로 여기 동해에 정말 동해 시민도 아무도 모를, 저도 사실 몰랐는데 처음 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조용하고 힐링할 수 있는 생태 습지가 있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이름은 가원습지 생태 자연공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설명을 읽어볼까요? 여기는 원래는 시멘트 부원료를 이렇게 점토로 채취하면서 흙탕물 저류 시설로 사용되기 위해 조성된 웅덩이다. 근데 자연적으로 이제 동물도 왔다 가고 식물도 왔다 가면서 이렇게 자연 습지가 됐다라는 팩트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어린이 생태 체험학습장으로 이용이 되는데 그냥 뭐 일반 주민분들 와서 힐링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저쪽에 가면 산책로도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힐링하러 가시죠. 날씨 정말 좋고 이제 슬슬 선선해질 때잖아요. 이럴 때는 산책하고 자연 공기 쐬는 게 최고거든요. 화장실부터 약간 들려야 되나? 여기 코스가 긴가요? 코스가 1시간이라면 좀 약간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큰 건지 작은 건지는 제가 비밀로 할게요. 짧아요. 그러면 화장실을 들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책로가 진짜 아기자기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뭐 유모차 끌고 와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냥 어르신들도 사부작 걷기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런 데서 책 읽으면 완전 그림 아니야. 내가 오늘 또 책을 깜빡했네. 이런 데서 책 읽으면 또 독서하는 여자 짜란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새소리 들리시죠? 다 지금 저 왔다고 반가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도 반가워.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자연의 소리. ASMR. 가원습지에서 자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풀벌레 소리 들리세요? ASMR 무슨 약자예요? 오디오, 사운드, 뮤직, 아르르르. 네. 어때요?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띠용. 그리고 조금씩 걷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이 뭐 어떤 개체가 살고 있다고 안내판 같은 것이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층층나무라는 나무도 있고 돌배나무, 물박달나무, 개쉬땅나무. 이름이 왜 이러지? 싫어요. 이게 진짜 이름입니다. 네. 개쉬땅나무, 느티나무, 물풀의나무 등 굉장히 다양한 나무가 있습니다. 약간 이름이 당황스러운데 왜 저 이름을 갖게 됐을까 궁금한데요. 이따가 개쉬땅 나무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어떤 나무인지. 잘 기억할게요. 장미과의 나무라고. 또 한번 이렇게 좋은 정보 알아가네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좋은 이유가 꽃이 진짜 예쁘게 폈다. 근데 이 꽃의 이름을 알 수가 없네, 우리가. 이따가 가다 보면 또 꽃 편말 같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찾아보겠습니다. 나랑 완전 찰떡 아니에요? 지금 보호색 모르겠죠? 뭐가 꽃인지. 옷 색깔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그쵸? 근데 여기 벌이 있는 것 같은데 빠질까요? 네. 어머, 정말 예쁘다.
이곳에 살고 있는 어류 및 갑각류로는 버들치, 붕어, 잉어, 가물치, 미꾸라지, 민물새우 등이 있습니다. 아, 제가 또 매운탕 좋아하는데 아직까지는 못 봤네요, 이 친구를. 어쨌든 이렇게 많은 생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 습지가 모두가 살기 좋다는 이유겠죠. 도시에서 사느라고 마음의 여유 같은 거 절대 못 챙겼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제가 잃어버렸던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있어요. 순간 여기 소주 한 잔 이럴 뻔했는데 안 되겠죠? 네. 잃어버린 남자 목소리를 찾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저 고음할 수 있어요. 지금 좀 힘들어서 그렇지. 너무해. 오! 그래, 여기서 봐야 되네. 여기서 보니까 진짜 지대로다, 지대로. 지대로예요, 지금. 오, 여기 습지 중반부, 중심부랑 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와, 멋있다. 우와, 진짜 한 여름 사이에 많이 운거진 게 느껴지시죠? 습지 안쪽으로 오니까 더 시원한 바람 불고요. 와, 여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너무 좋아. 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셔서 습지를 보니까 부모님이 떠오르네요. 어버이연의 노래 불러주세요. 여기서요? 어버이연의 노래가 뭐야? 스승의 아닌데? 나시제. 와, 부모님 죄송한데 제가 노래로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겠네요. 까먹었어요. 괴로움. 네. 띠용. 진짜 나 오늘부터 저 습요라 불러줘요. 습요. 습지 요장.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이제 자작나무 숲이 보이거든요. 가서 또 힐링할게요. 오늘의 해시태그 힐링.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지저귀는 길. 원곡 참조하세요. 아무튼 이 노래를 꼭 부르고 싶었어요. 숲속을 걸으니까 또 기분이 정말 좋아집니다. 여기 있는 나무들은 대체로 자작나무인 것 같은데 또 이곳에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타세퀘이아에도 있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자작나무, 흰 말채나무, 그 꼬리 조팝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게 식물이 있는데 약간 이름이 또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나쁜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읽었어요. 꼬리 조팝이라고 식물이 있습니다. 팩트예요, 진짜 팩트. 그리고 또 홍매화랑 미선나무까지. 어머, 미선나무 있는데 왜 희선나무는 없어? 희선이는 꽃이니까. 이렇게 숲에 걷다 보면 마음이 되게 건강해져서 스스로에 대한 칭찬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와, 희돈이 집에 안 갈래요. 이 분위기 아닌가요, 여기서? 가라고요? 아니, 진짜 너무 좋다니까. 여기서 진짜 나 들어 눕고 싶어요. 들어 눕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제가 여기 동해에 계신 분들, 동해 시민분들도 잘 모르실 법한 가원 생태습지를 들러봤는데요. 근데 이곳은 진짜 여러분들이 힐링하고 가겠다 싶으면 무조건 와야 하는 곳이에요. 제가 강추하겠습니다. 동해에 계신 분들은 가원습지, 영동에 계신 분들 모두 가원습지 놀러 오세요. 전 들어 눕겠습니다. 저기서요. 안녕. 진짜 누울 거야. 누울 거라니까요. 담요 하나만 주세요. 좋다. 와, 이게 힐링이지. 이게 힐링이에요. 안녕.
와, 이 동해에도 습지가 있는 줄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해 시민분들 중에서도 이 가원 습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이요. 산책로도 잘 닦여 있고요. 코스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가 있다고 해요. 네, 원래 점토를 채취하기 위해서 만든 웅덩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습지가 됐다고 합니다. 또 지금은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태 보고로 자리를 잡았고요. 가원 습지 한 네. 번쯤 또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예? 예? 아유, 능청은 참 벌써요? 오늘따라 조금 좀 빠른 것 같은데 우리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아쉽죠, 네, 네. 좀 아쉬운데. 네. 원래 밥도 데이트도 다 좀 아쉬울 때 멈춰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 또 다음이 기다려지기 마련이잖아요. 뭐 연속극도 가장 재밌을 때 딱 끝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 말대로 오늘 저희도 좀 아쉽게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음 시간에도 즐겁게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